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옵티미제이션에 의한 그 레그레션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레그레션 파라미터를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앞으로 공부하는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단순 회귀 분석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플로팅을 해봤더니 이렇게 플롯 데이터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것이 독립 변수고 이것이 종속 변수죠. 그래서 보스턴 하우징 프라이스 데이터에서 INDUS,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도시의 그 비상업 지역의 비율 하고 가격하고의 그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독립 변수를 하나만 뽑아서 가격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그 리그레션은 자, x라는 독립 변수가 주어졌을 때 y라는 그 종속 변수하고의 관계. 자, 요 x라는 거 이제 데이터 플로팅 하는 거고요. 자, 요런 관계를 이렇게 선형 관계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럼 이 파라미터 값 W0, W1 또는 세타0, 세타1 값을 우리가 그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x하고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 매핑 펑션은 사실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x하고 y 관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선형 관계를 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선형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거는 이제 쿼드라틱한 이차 함수고 또는 복잡한 식이라고 하면 뭐 또는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그 다항식 형태를 가질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x하고 y 관계가 선형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런 파라메터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그 x하고 y 관계가 뭐 여러 개 그 이런 것이 다 그 하이퍼시스 펑션이 되는 거죠. 하이퍼시스 펑션.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시스 펑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최적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퍼시스가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요거가 가장 맞는 W0, W1을 어떻게 구할 건가. 자,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는 sum of square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요 하이퍼스 펑션을 구하는 거를 이제 러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y 해트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 y 해트를 추정한다는 얘기는 W0, W1을 구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하이퍼시스는 HWX, 요 W라는 거 이제 파라메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H 세타 X 이렇게 표현하면은 세타 0, W1, 자, 세타 1, 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W로 하기도 하고, 주로 통계학에서는 W를 많이 쓰고, 또
전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세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걱정해진 건 아니지만 책들에 따라서 음, 저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세타를 쓰기도 하고 W를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을 좀 가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자, sum of square 요걸 이제 통계학 관점에서는 이제 sum of square에서 전차 제곱의 합. 그래서 이제 요 yi라는 건 관측치와 그의 추정치의 차이를 제곱한 거를 다 더해준 거. 그래서 이거 yi는 b0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b라고 다시 또 표현했네요. 뭐 w0, w1 표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는 그리고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y 마이너스 x 닷 b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 닷 b w. 그래서 b는 이렇게 구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통계학에서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최소 자승법에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는 요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요 OLS하고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소개가 있을 테니까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 하이퍼시스 펑션 HWX가 요 Y 값, 요 Y라는 건 이제 관측, 요건 이제 추정치고 요건 관측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실제 값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여기 Y가 되는 거고, 요, 요 값이 추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실제 값하고 추정치의 차, 요거를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는 요걸 갖다가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이어스. 통계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잔차라고 그랬죠. 요거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 또 바이어스, 베리언스 이런 것들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에서는 요걸 이제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요 잔차 또는 바이어스의 그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함수 요것이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는데요. 요것이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는데 자,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요거의 미니멈 되는 x 값을 우리가 x 스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2차 함수 때 요 함수 값이 미니마이즈 되는 값. 요걸 구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요걸 0으로 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기억이 나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이게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미니멈 값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코스트 펑션이, 다시 얘기해서 이 코스트 펑션이 왜 이차 함수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하이패스 펑션이 그 1차 선형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 파라메타는 W0, W1 두 개가 있고, 이때 우리가 요 바이어스 또는 잔차의 제곱의 합을 J라는 걸로 표시를 하면 이 J라는 펑션은 이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J라는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W0하고 W1을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을 들어서 우리가 요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코스트 펑션이 어떤 형태를 갖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리니어 좀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요 하이퍼스 펑션을 이렇게 원 파라미터를 갖는 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W0는 0이라고 가정하고 W1X라는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가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편이 이제 0인 경우죠. 절편이 0인 경우. 절편이 0인 경우 W1X라는 이런 하이퍼스 펑션에서의 그 코스 펑션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 보죠. W0가 제로인 경우 이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요. 세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자,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인 이러한 세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이때 그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W0는 제로. WX는 W1X 이런 1차 함수 있고, 자, 요거는 제로니까 요거는 W1X1만 남게 되죠. 네. 그러면은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코스트 펑션 JW1은 자, 여기 이제 그 전차 바이어스 제곱의 합 우리가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뭐,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W1X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I는 이제 추정, 이거 실제 값이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구해보죠. M이 데이터의 개수가 3개니까. 자, 이거 W1, X1. 자, 이렇게 W1, X2. 두 번째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W 제곱이 아니니까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W1X1은 어떻게 돼요?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1, 1이니까 2, 2, 3, 3.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1이 1이고 Y1은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음,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W1 X1이 이제 추정치니까 1 마이너스 이게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2가 되고 2 마이너스 2. 요거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관측치가 여기 이제 여기 실제 값이 y1은 1이죠. 여기 y1이 1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뭐가 돼요? w1 x1이라는 거는 요 값이죠. 요거. 자, 여기 이제 다시 풀었으면 w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지. w는 1이니까. 그러면 요 함수의 값이죠. 함수의 값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관측치의 값이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에서는 요 값이 2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 값이니까 여기. 그래서 요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W1이 1일 때 어떻게 돼요? 자, W1이 1일 때, 요 코스트 펑션 값은 0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W1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코스트 펑션은 0이 되니까, 이 코스트 펑션을 W의 함수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되죠? W가 코스트 펑션 W. 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이 되죠. W1이 1일 때 이때 y 값은 0이 되죠. 요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1을 우리가 0.5로 우리가 한번 더 보죠. W1을 0.5로.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함수는 하이퍼세스 펑션은 0.5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자, 이것이 이제 0.5x니까 0.5 xi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분의 1에다가 x가 1일 때는 이 값이 얼마예요? 함수 값이 0.5죠. 0.5 빼기 이때 관측치는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게 x가 2일 때는 y 값은 1이 되죠. x가 2일 때 y 값은 이렇게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거죠.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고 보자 이거죠. 여기 1이다 이거죠. 1 마이너스 이때는 뭐가 돼? 2가 되죠? 이때 함수. x가 1 때 y의 실제 값은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3일 때는 1.5죠? x가 3일 때는 조금 그래프가 이상하지만 여기 1.5라고 우리가 보자. 1.5 마이너스 y는 관측치니까 3이죠. x가 3일 때 y는 3. 이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하면 0.58이 돼요. 다시 해서 w가 0.5일 때, w 0.5일 때, 요 코스트 펑션은 0.58이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W1이 또 다른 값을 가질 때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이 경우 W1이 제로라요. W1이 제로라요. W1이 제로라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W1이 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값이 제로가 되죠. 요 값이. W1 x에서 이거 제로니까 그냥 요 하이패스 펑션 값이 제로죠. 제로. 마이너스 yi의 제곱이다. 이거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yi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럼 6분의 1 곱하기 자, 요거는 그냥 y가 그냥 yi니까 1, 2, 3이죠. 그럼 이렇게 그렇죠.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9 요거는 6분의 14 요거는 2.34인데 자 W0가 W 값이 제로일 때 이때 그 Y 값은 자 이게 그렇죠. 아, 자 요거는 요런 함수가 되는 거죠. 요런 함수. 자, hx가 제로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 펑션은 W가 제로일 때 2.33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더 해볼 수가 있겠죠. W가 1.5일 때, 또 2일 때. 그래서 한번 이걸 구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의 모양이 뭐가 돼요? 쿼드라틱, 다시 얘기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렇죠? 속에 2차 함수가 되는 그런 성질은 이 그라디언트 디스턴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미니멈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질이에요. 코스트 펑션이 2차 함수가 된다는 게. 만약에 2차 함수가 되지 않고 다시 또 언급되겠지만 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 코스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실제 미니멈 값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미니멈 값을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하이퍼스 펑션이 어, 선형인 그러한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이 이러한 이차 함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는 그라드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요 미니멈 값. 자, 이것도 미니멈이고 이것도 미니멈이지만 이건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고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한 것이 어, 로컬 미니멈이면 안 돼. 글로벌 미니멈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W 값이 1.5일 때 또 2일 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그려보면은 아, 하프스 펑션이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이차 함수가 됐다. 확실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스트 펑션이 이제 이렇게 이차 함수가 된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에 이제 미니멈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텐서플로우 코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 우리가 지금 W0가 아닌 거. W0가 어떤 값을 가지면 함수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 경우도 뭐 이제 이차 함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접근하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요거가 이제 제로인 경우 이러한 원 파라미터인 경우에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제 그거를 한번 도출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 자, 여기서는 또 다시 이거를 이제 세타로 표현했는데 자, 이거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는 코스 펑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이거 이제 볼 쉐이프라고 그러죠. 볼 쉐이프 이렇게 뭐 이제 그릇 형태의 볼 쉐이프 형태를 갖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포스 펑션이 이러한 그 입체 형태를 갖게 돼요. 볼 쉐이프 형태.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시타 제로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세타 제로가 자 0인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타 제로가 그러니까 W1이 W0가 0인 경우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경우를 하나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만 이렇게 잘라서 요거만 요 볼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한 면을 단면을 자르면 세타 제로가 음, 제로인 경우 한 면을 자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은 요 입체를 이러한 단면으로 자르면은
요 단면에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네. 이체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가 하나인 경우는 요 경우에 이제 요거 하나의 한 단면에 해당된다. 그럴 거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도출했던 이런 함수,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W0, W1 또는 세타0, 세타1을 구하면은 이렇게 글로벌 미니멈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자, 요거는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그라디언트 러닝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x하고 요 하이퍼세스 펑션하고 이제 요런 우리가 하이퍼세스 펑션을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금 하이퍼스 펑션이 800마이너스 0.2x. 지금 x라는 변수하고 여기 이제 가격. 자, 여기서는 이제 집의 면적하고 집의 가격하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제 플로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플로팅이 돼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요거는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돼야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이퍼스 펑션을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형태가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800 마이너스 자 여기 이제 800 여기 이제 800이 되는 거고요. 800 마이너스 0.2x라는 이러한 하이퍼스 펑션을 가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J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로 볼 쉐이프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타 1, 세타 0, 세타 1 또는 W0, W1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볼 쉐이프를 갖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세타 0가 800이고, 세타 1이 마이너스 0.2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세타 1이 세타 0가 800인 점, 세타 1이 마이너스 0.2.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단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요걸 이제 컨투어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 컨투어, 여기 등 비용선, 등 비용선인데, 요게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요 코스트 펑션에서,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정한 코스트, 자, 자, 이쪽 단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단면을.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단면을, 요런 단면을 우리가 한번,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잘라본다 그래요. 요렇게. 요러한 평면 가지고, 요 코스 펑션, 이제 요렇게 볼 쉐이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볼이 요렇게, 그릇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한번.
그럼 요걸 이런 식으로 자르면 어떻게 됐어요? 요 평면에는 이러한 동그라미가 생기죠. 그렇죠? 또 요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또 갖다 또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평면으로 자르면 요거보다 조금 적은 동그라미가 생기죠. 요걸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층층이 잘라온 걸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등고선 아이소 컨투어 어, 어, 플롯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등 비용선에서는 어떤 세타 제로, 세타 원의 조합에 따라서 어, 같은 비용을 갖게 되죠. 이렇게. 자, 뭐 이러한 비용 곡선에서는 요거의 세타 원값하고 세타 원값. 자, 여기서는 또 이런 세타 원값, 세타 원값. 여기서는 세타 제로, 세타 원값이 다르지만 같은 비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등 비용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아까 봤던 대로 지금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볼 쉐이프인데 자, 요거는 어떤 J라는 값을 갖게 되고 여기죠. J1, J2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 요 선상에서는 어, 같은 비용인데 또 세타 제로, 세타 원만 값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하이퍼스 펑션에서 800만의 0.2, 여기 800이고 0.2면은 요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그 아마 오래전 뭐 경제학이나 또뭐 원적인 수학에서 말 다뤘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요 경우에는 세타 원이 800, 세타 제로가 800이고 이 경우는 세타 원 마이너스 0.22 요거죠.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값을 받게 되겠죠. 다른 값을. 그렇지만 그때의 비용은 일정하다. 코스트는 일정하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점들 세타제로 세타원의 값은 다르지만 이때 같은 비용, 등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 비용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세타원을 바꿔서 우리가 보면 자 지금 세타 제로가 360이고 세타 원이 제로라고 그러면은 자 이런 하이퍼스 펑션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36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480 마이너스 0.1. 이 경우는 요 점이 되는 거죠. 480 마이너스 0.1. 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와 그 방향이 비슷한 그런 함수 260 플러스 0.16x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되는 거죠. 260에 0.1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의 점에서 코스 펑션을 시작해서 요 미니멈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제 러닝 알고리즘 또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죠.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 0, 세타 1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 sum of square error SSE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최소자승법이 아니고 이제 미분을 이용한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라디언트가 뭐냐? 자, 그라디언트는 어떤 함수의 슬로프,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그 증가하는 greatest rate of increase,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방향의 크기. 그래서 그 요 화살표 방향이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형태를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표현하죠. 나블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나블라 fx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 이제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x.y는 이거 이제 절대값 x와 y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건 이제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 x.y는 x1, y1 더하기 x2, y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벡터하고 매트릭스에서 아마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면은 이때 요 함수 fxy는 이제 요런 그 함수인데 이때 그라디언트는 함수가 증가하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증가하죠, 이게. 이쪽으로 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함수가 이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길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함수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점들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점들에서 어, 빨리 증가하죠. 빨리. 요 값이 x 값이 증가하면은 요 값이 많이 증가하죠.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x 값이 증가해도 값이 많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라디언트를 보면 이쪽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요 함수 값이 어, 빨리 증가하는 부분이구나. 좀 경사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이제 그라디언트의 이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지금 나블라 fx는 지금 n개의 변수가 주어진 구성된 그런 함수 fx라고 그러면은 각각을 편미분한 그런 벡터를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인 2차 함수에서 x가 2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fx 2는 4가 되는 거죠. 자, 요거 4라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4라는 게. 자, 지금 x가 2일 때, 요 크기가, 함수값이 변화되는 크기, 그리고 방향은 요 접선. 여기서의 접선의 방향이고, 크기가 4다 이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x가 2일 때,
fx가 2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에서 8이죠. 이때 x가 2일 때 함수 값은 8이고요. 자, x가 2.01, 2.01로 0.1만큼 변화하면은 자,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fx 2.01하면 여기다가 2.01이지만 8.041이 되죠. 자, 요거 함수가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변화량은 8에서 8.04가 변화됐으니까 0.04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x가 0.01만큼 변화할 때 이 함수 값은 0.04만큼 변한다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거의 4배만큼 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가 그라디언트를 의미해요. 그렇죠? 내가 아주 좋은 이기잼플이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를 이해하는 좋은 이기잼플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요만큼 변화할 때 함수 값이 변화하는 정도, 그것이 이제 그라디언트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함수가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한 여러 함수가 있다고. 이건 이제 이제 원인데요. 자, 요거 이제 x 지금 1하고 2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돼요? 요 편미분을 해주면은 요거를 미분해 준 값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x1이 1, x2가 2를 집어넣으면 0, 0가 되는 거고. 자, x가 0하고 2일 경우. 자, 여기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0, 0, 자, x가 1하고 2, p 값이죠. 자, 여기서 x가 1하고 2에서의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돼요? 0, 0죠? 0, 0. 그 다음에 x가 0, 2, x가 0, 2가 요 A란 점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디언트는 요거 해보면 2하고 2가 0, 2하고 0가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2하고 0라 이거죠. 2하고 0. 예,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이제 2하고 0니까 자, x가 2만큼 가고 y 값은 그대로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자, B라는 점, x10에서의 그라디언트는 0, 4가 되는 거죠. B. 자, 이거 여기다 대입해 보면 다 나오죠. 0하고 4. B 점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돼요? 0하고 4죠. 그러니까 x는 변하지 않고 y 값만 4만큼 변한대. y 값만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방향 4라는 좀 크게 표시하고 이거는 2만큼 변하고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는 0, 0죠. 0,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 이런 함수에서 그라디언트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걸 의미하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뭐냐? 네.
뭐 여태까지 이제 변경만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 가지고 어, 표시하면은 바로 이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여기서는 다시 W 표현했고요. 새로운 WJ는 WJ 마이너스 알파 요 코스트 펑션의 그 그라디언트에다가 어떤 알파 값을 곱해준 걸 빼준 것이 새로운 WJ 값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로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그러고요. 그건 이제 그라디언트 또는 뭐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어떤 구하려고 하는 W0, W1이 수렴할 때까지 요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계산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 자, 이거 어떻게 작동하나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W1인 그런 원 파라미터인 경우에 이차 함수인 그 코스트 펑션에서 새로운 요 값, 우리는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W1의 옵티멀 값, 미니멈 값으로 구하고 싶은. 요 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돼? W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W1은 W1 마이너스 알파, 코스트 펑션의 그라디언트 또는 파셜 데리버티브를 이제 빼준 것. 근데 요 값은 어떻게 돼? 이 경우에. 요것이 이제 그 접선이죠, 접선. 요 점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포지티브죠, 포지티브. 양수기 때문에 W1에서 알파 곱하기 어떤, 양수를 빼주면은 요 값이, 요 값은 이전의 W보다 적어지죠.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조금씩 오게 되겠죠. 일로 가게.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시작했다. 어떤, 우리가 이제 W1 값을,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정했는데, 어, 그것이 뭐 이쪽에 있는 값으로 정해서 시작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데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면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은. 요 값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음수가 되죠. 음수. 여기 네거티브니까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되죠. 새로운 W1은 이전의 W1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주는 거죠. 조금씩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운 옵티멀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너무 적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적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값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고요. 이게 알파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은 여기서 알파 값을 너무 크게 하면은 W1에서 너무 많이 큰 값을 빼주면은 이 W1에서 너무 큰 값을 빼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주소위로 가면은 다행인데 이렇게 오면 다행인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요 점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컨버지 해야 되는데 다이버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알파 값을 적당히 이제 조절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래프상에서 이것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아니면은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로컬 미니멈의
이것이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고 옆에 로컬 미니멈인데 여기 빠지게 되는 경우 생기죠.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와서 그냥 요점이 최적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면 다행히 이렇게 와가지고 요점을 찾아내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알파 값을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스러닝 알고리즘에서 알파 값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정한 값, 또 알파 값은 뭐 0.91, 뭐 0.05 또는 크게 하면 뭐 0.1, 뭐 이렇게 해서 임의 값을 주는데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어, 고정시켜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자동적으로 어, 이 값을 이 값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값이 여기서 가파르게 변할 때는 많이 변하게 되는 거고 밑으로 오게 되면 조금밖에 변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알파 값 일정한 값으로 해줘도 여기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가파르게 되면 이렇게 이게 그래프가 되겠지만 이렇게 좀 가파르면 가파른 데서는 이 슬로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조금 가파른 이쪽 이런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라디언트 값이 더 크죠.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이 크게 되고 이쪽으로 아래로 좀 어떻게 돼요? 변화량이 적죠. 이 값 자체가 적어지게 되죠. 이 값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라디언트에서 자동적으로 이 변화량을 이제 조절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요 WJ는 WJ 마이너스 알파 이거 이제 편미분값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W 그 우리가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W0, W1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simultaneous update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sequential update를 하게 되면은 잘못된 값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W0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잘못된 값을 얻는다. 그래서 simultaneous update. 동시에 요 값하고 요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간단한 예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스턴트 러닝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죠. 네, 그래서 자, 요것이 y 1.2 x 마이너스 3.2 이러한 이제 2차 함수죠. 그거를 이제 그 그라디언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음, 네,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저게 이제 그 R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본 건데요. 자, 뭐 R을 아시는 분들은 뭐 요거 뭐 이해 금방 하실 거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한번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R을 갖다가 R 화면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R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새 스크립트에서 자, 여기다 한번 집어넣죠. 그럼 이제 여기서 R 요 작업장에서 워플렉스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해보죠. 전부 실행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 0하고 4, 세큐 0하고 4, 랭스는 20을 요거는 이제 20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니까 20개로 나오면 요 간격이 뭐 0.05 정도 얼마가 되나? 얼마가 되겠고요. 0에서 4를 20으로 나누면 0.5, 0.5가 되나? 네. 이게 4를 20으로 나누면 0.2네. 0.2 간격으로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x 값은. 그래서 이런 함수고 이제 그라디언트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거 R 설명하는 건 조금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 강의 시간에 이제 R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이제 수강생들은 아마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x가 0.1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0.1서부터 요전부터 x가 0.1부터 시작을 해서 요 그라디언트를 구했더니 이렇게 해서 x가 2인 점에서 최적해를 구해요. 미니멈 포인트를 찾았다. 네, 그거를 나타내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바로 러닝 레이트를 0.6으로 한 거고요. 아이트레이션은 1000번. 1000번 이제 이걸 반복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1000번 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1000번을 반복했다. 이렇게 1000번. 자, 그 다음에 지금 x는 20인데 이걸 랭스를 200개로 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0에서 4를 200 간격으로 하면 지금 20개로 했을 때는 0.2 간격으로 x 값을 변화시켜 나갔는데 200개니까 0.02만큼 되는 거죠. 0.02. x 값이 0.02만큼 변화될 경우에 러닝 레이트는 0.1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기 그래프가 있나 봐요. 네, 요거.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편집해서 전부 실행하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x가 0.02만큼 변화하고 러닝 레이트를 0.01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지루하게 변화가 되죠. 지루하게. 이렇게 지루하게 변화해서 x가 2인 점에서 우리가 최적회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R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라디언트 러닝,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R 프로그램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거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이차함수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 랭스를 2000개. 그러니까 여기 20을 2000개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20을 2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뭐 0.01 정도 되나? 0.01, x값 0.01만큼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 적용시키면은 이 값이 이렇게 변화돼서 x가 0일 때 미니멈 포인트가 다 된다. 최소점이 된다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음, 자, 이거 이거 도출한 건데 W0 W0는 이렇게 주어지고 W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거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W0는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고 W1은 코스트 펑션이 여기 하나에 더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미분하면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 W0는 요거 되는 거고 W는 여기서 X, I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유도해낸 겁니다. 유도.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W0, W1을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거 이제 확실하게 잘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코스 펑션이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 코스 펑션이 컨벡스 펑션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컨벡스 펑션이 아니죠. 그렇죠?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밑이고 여기 이제 아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죠. 고점도 여러 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미니멈 값, 글로벌 미니멈 값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요점으로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렇게 요점이 돼. 요게 이제 글로벌 미니멈, 요거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 펑션이 컨벡스가 아니면은 이러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벡스 펑션에 대한 정의를 어, 여기 써놨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어, 볼록한 거죠. 이쪽으로 볼록. 원점으로 좀 볼록한 것이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우리가 컨벡스하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인데 이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요점에서의 여기서의 함수값 요거는 이제 x1, x2라고 요점은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 정의에서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요점이 되는 거. 요점에서 함수 값은 요거 되는 거죠. 람다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요점에서의 요 값은 뭐가 돼요? 요 값은 요거는 요 값이 f x 요거이고요. 요 값이 fx2죠. 그래서 요 값은 요 두 개의 라인 세그먼트 값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라는 건 요게 되는 거예요. 람다의 f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x. 그래서 컨벡스 펑션은 요 값이 요것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다 이렇게. 만약에 컨케이브 하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죠. 요 값이 요것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컨케이브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컨벡스 셋이라는 건 어떤 셋에서 두 점이 어,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함수 안에. 자, 요 점들의 집합이 요거죠. 요 점들의 집합. 요게 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해요? 요게 알파 x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x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요 점이 요 셋 안에 들어가면은 S라는 셋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거 컨벡스 셋이다. 그래 컨벡스 셋이 아닌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요 점은 요 셋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넌 컨벡스하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를 다 원 파라미터, 투 파라미터, 또 파라미터가 세 개인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 이차함수라는 걸 우리가 봤고요. 이것도 이제 컨벡스 하다는 걸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인데 이 경우도 여전히 컨벡스 펑션을 갖게 되죠. 컨벡스 펑션을 컨벡스 펑션을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파라미터 값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시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한번 다시 벌써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해를 찾아내는가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셋이 있고, 자, 하이패스 펑션을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코스트는 요 점에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이제 900만 0.1, 또 900만 0.12. 이렇게 되면 요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또 600만 0.1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350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300 플러스 0.5 하게 되면 좀 더 록 미니멈 값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150 플러스 0.1 하게 되면
요 미니멈 값에 우리가 도달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베리트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죠. 마찬가지예요.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x1, x2, x3, x4, x5 이렇게. 이거 이제 종속 변수예요. y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노테이션이 x 이렇게 1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f 펑션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변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걸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멀티베리트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저거는 이제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WTX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 여기 하나 붙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서 앞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죠. 변수.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 코스트 펑션, 요 두 번째 W1의 코스트 펑션, 요걸 이제 편미분, W1을 편미분했을 때 코스트 펑션은 여기 X1이 하나 더 붙는. 저거 한번, 왜냐면 여기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되죠. 요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해보면, 자, 그대로 여기 하나 x1, x2, xn, 여기 이제 붙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W1, W0, W1, W2, W는 요거에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피처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스퀘어 피트, 방의 방의 크기가 X1인데, 자, 이게 이제 이 값들이 좀 다른 값들을 갖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200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거는 뭐, 한 자리 숫자고, 한 자리 숫자고,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삐뚤음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0에서 1 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좀 단정한 모습의, 등 비용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빨리 좀 수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삐뚤음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수렴이 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가급적 정교화를 해서 모든 변수를 0에서 1 사이로 바꿔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수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방법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또 평균 분산을 해서 정교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노멀 이퀘이션에 의한 방법, 오디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의한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요 알파 값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노멀 이퀘이션에서는 알파 값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아이트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수렴하려면. 여기는 아이트레이션 할 필요가 없고, 요 값만 계산해서, 요걸 구하게 되면 그냥, 어, 한 번에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변수가 많은 경우에, 10,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이 좀 더 잘 작동을 하고, 이 변수가 크게 되면 요거 역행률 구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독립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패턴 레커니션 같은 경우에 입력 변수가 뭐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뭐 동영상을 갖다가 분류한다 이럴 경우에는 변수가 뭐 수백만 개씩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 노멀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역행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음, 기회 될 때마다 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음, 여러 내용들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숙제로 할 거는 뭐냐면은 자, 요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요 함수를 바꿔서 함수를 요거죠, 요 함수 요거를 바꿔서 어, 이 코드를 가지고 요런 걸 한번 어떻게 수렴하는지 요 코드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차 함수는 지금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니까 조금 다른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함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거 임의로 정의해가지고 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을 R로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알파 값, 요 알파 값 스텝 벡터가 이제 여기 0.3인데 여기 이제 알파 값이고 알파 값을 바꿔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파 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글로벌 미니멈 값이 또 수렴하는지 다이버지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